말씀 속에서 소개가 간단히 있었습니다만 바로 평화 프로그램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로 계시고 목사님이시고 종교 간 대화나 각종 여러 가지 종교학 관련 많은 발표를 해주고 계시는 이찬수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용차는 이분 법변스님이 태고종의 스님으로 열린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의 장을 맡고 계십니다. 법변스님께서도 종교간 대학 프로그램이나 종교간 활동에 깊이 참여하고 계시면서 많은 발표를 해주고 계십니다. 김 한 분의 운전자이신 김영훈 교수님은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면서 천도교 관련, 통합 관련 철학과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해주고 계시고 사회적으로는 천도교 한올연대 공동대표로서 생명, 환경에 대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깊이 있는 논전을 해주시기가 바랍니다. 그럼 발표자와 논찬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안 봐도 되는 자료입니다만 그림 자료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딱딱한 논문 발표의 자리가라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 먹는 행위, 먹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총론적 성격으로 여러 종교적 세계관을 다 반영하면서 편안한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는 나중에 그 토론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준비되는 사이에 그러면 우리 자료는 있으니까 앉아서 그냥 진행하다가 움직였다 이렇게 하도록. 소개하는 이찬수입니다. 제목을 사실은 그 부제로 달아놓은 식맹을 넘어라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목은 제가 일부러 책 광고 좀 하려고요. 식탁의 영성이라는 최근에 나온 여기 그 법현 선생님도 그 참여를 하셨는데 책의 제목을 고스란히 따다가 가지고 왔는데 혹시 제 책이 좀 있나요? 나중에 그 좀 더 관심이 되시면 여러 종교 정말 부처님 뭘 먹고 살았는지 공자님 뭘 어떻게 먹었는지 등등의 관련 포함해서 먹는 행위에 대한 정찰을 청소년 눈높이 맞춰서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제 오늘 자료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 책 중에 제가 쓴 부분을 거의 따라가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에게 사람들 다 먹어야 사는데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먹지 않고 사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먹어야 삽니다만 모든 동물들이나 생명체들이 먹는 행위에 굉장히 집중하지요. 본능적으로 집중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존재인데 정작 먹는 행위가 무언가 그냥 먹어야 산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먹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막상 설명하려면 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먹는 것이 또 무엇인지, 어떤 것이 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먹고 사는 쌀 한 톨이 어떤 자리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오게 되었는지, 내가 먹는 고기 한 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었는지, 내가 먹는 초콜릿 한 조각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오게 되었는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너무나 복합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워낙에 여러 분야가 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먹는 것도 이제 생명의 실상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생명의 근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저 돈 주고 사 먹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집에 요리하기도 사실 참 어렵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고 다 사는 데다가 직업이 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만들어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만들어 먹을 줄도 모르는 경우가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만들어 먹는 것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해준 것을 먹거나 사 먹습니다. 빵은 제빵사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스턴트 라면 정도 끓여 먹으면서 이제 청소년 경우는 그래서 요리를 해먹는 것이냐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도대체 라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된장이나 고추장 어떻게 만들어 먹어본 지도 오래된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각종 채소 이름 잘 모릅니다. 우리들이 먹는 그 각종 채소 이름도 잘 모르거나 이 고기 한 점이 마트에 아주 적절한 붉은색 불빛에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긴 하지만 그 도살 현장과 거기에서 그 사이의 과정에 있는 각종 그 비즈니스적 온갖 행위들 그리고 반생명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 감기도 합니다. 먹는 행위조차 또는 음식물조차 돈벌이의 수단이 된 지 오래됐지요. 아주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권영수 상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을 쓰레기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먹을 과자 먹다 버리고 다른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또 떼쓰는 아이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점에서 가만 보면 그런 현상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먹는 행위에 대해서 인간성을 좀 배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리 먹고 빨리 사 먹고 남는 시간에 일해서 돈 벌고 그래서 더 많이 사 먹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그 먹음으로써 생명이 살아간다는 그런 적인 실상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 감는 거죠. 많이 생산하고 많이 벌어서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대단히 풍요로운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런 정보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나에게 종속시키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시골 조금만 야외에 나가도 지천에 있는 풀들이 대부분 먹을 수 있는 풀들이지만 이름도 먹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일반 현대인들의 실상이기도 하죠. 현대인의 불행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음식물 자체보다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금 그런 점에서 좀 진지한 성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료 그쪽에 있는 내용은 흐름을 따라가면서 간단히 그리고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먹는 것의 대표적인 음식은 역시 쌀입니다. 그래서 밥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까 이 박남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2010천이라는 세월 신사의 말씀이 있죠. 하늘로 하늘을 먹는다는 건데 정말 요약하면 밥이 김지아 선생이 집약한 대로 밥이 하늘이다는 거죠. 밥이라는 생명을 먹고 사람이라는 생명이 살아간다는 뜻인데 실제로 쌀 한 톨이 밥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쌀 한 톨이 밥상에 오르려면 벽시가 물론 있어야 되고 땅에 양분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 태양이 있어야 하고 내리는 빗물이 있어야 하고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또 가정에서 그것을 나중에 추수해서 탈곡하고 밥상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죠. 한마디로 전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다 합해져서 쌀 한 톨이 생기는 셈이잖아. 태양이 없이 쌀 한 톨이 있을 수 없으니까. 쌀 한 톨 자체가 우주의 합작품입니다. 밥 한 공기가 아니라 쌀 한 톨 자체가 아예 그런 거죠. 그런 쌀 한 톨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 쌀 한 톨을 먹고 인간의 생명이 유지되어 가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고 사람이 사는 거기도 한데 쌀을 먹고 사람이 사는 거기도 한데 한 번만 더 돌려 생각해보면 쌀이 사람을 먹고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결국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땅에 묻힙니다. 이게 제주도 무덤입니다. 제주도는 가보시에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논 한복판에 그냥 무덤이 이렇게 있고 사람 사는 집처럼 이렇게 돌로 집을 정말 지어놨죠. 여전히 논밭에 한복판에 무덤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집 속에 사람이 들어있죠, 물론. 이게
제가 여러 지금 입이 다 나왔네 이거 참. 이게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내려가죠? 물어보니까.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가? 아닌데. 이게 안 돼요? 꼼짝을 안 할까요? 그냥 뭐 제가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들에 그 파랗게 있는 게 쑥일 것 같은데 쑥인데요. 아마 뭐 지천에 정말 쑥밭이란 말이 맞을 정도로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요 사이쯤 이제 캐서 먹으면 저기 된장국에 쑥 넣어서 끓여도 좋고 쑥 부침개를 해 먹어도 좋고 밥을 해 먹어도 좋고 아무튼 너무너무나 또 한약 재료로 쓰이니까 잘 아시는 대로. 자, 아무튼 죽은 사람의 몸을 양분 삼아서 풀이 자랍니다. 그 풀을 이것도 이리 넘어갔나요? 뭐 다른 장면이긴 한데 소가 먹죠. 예상하실 수 있는 대로 그 풀을 먹고 소가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좀 사실은 소가 아니라 보니까 저건 돼지고기네요. 근데 얼마나 굉장히 즐거운 시간입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친한 사람들과 저렇게 고기 구워 먹으면서 삼겹살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 얼마나 즐겁나요? 그 시간만큼 행복감이 드는 시간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고기를 먹고 사람 몸에 그 고기를 에너지로 받아들여서 사람 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진인지 직관적으로 혹시 오시나요? 이 검은 바탕이 난자고요. 긴 꼬리 달린 하얀 게 정자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이제 수정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정말 이 정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난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단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또 몸 안에서 고기를 먹고 또 저 몸 안에서 그 에너지를 어떤 받아들여서 생식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하나였던 단세포들이 뭉쳐서 2개가 되고 4이 되고 8이 되고 16이 기하급수적으로 분열을 하면서 성인이 되면 100쪽에 가까운 세포로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해서 저 어느 것은 피부세포로 피부가 되고 어떤 것은 뼈가 되고 어떤 것은 피가 되고 어떤 것은 위장이 되고 어떤 것은 내장이 되고 이렇게 분할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관찰하는 그 의사나 생물학자들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냥 분할가는 걸 관찰할 뿐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분할가는지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뭐 이게 사람인지 올챙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를 정도죠. 아무튼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이가 되어서 태어나고 자라서 운동장에서 놀고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설명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뭐 땀 흘리면 놀죠.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흘렸던 땀방울 하나마저 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연 법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과거는 다 지나간 것처럼 상상하지만 세상에 지나가서 없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흘린 땀 한 방울마저 사라지지 않았죠. 그냥 지금 대기 중에 기화했다가 또 비의 형태로 내렸다가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양풀 뿌리로 들어갔다가 또 해치돼 변화했다고 합니다. 끝없이 세상은 순환합니다. 뭐 우리가 정글짐이라고 부르는 저 중국 학생들은 저걸 모르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온 건지 제가 연구해봐야 되겠는데 일본 학생, 저 일본 문화인 것 같은데요. 일본에는 있는데 중국 학생들은 저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저 사이에 어렸을 때 묻었던 손때마저도 사라지지 않고 다 형태가 변해서 그냥 어딘가에 남아있는 거죠. 아이가 크면 성인이 됩니다. 생물학적 본성에 따라 이성을 서로 찾게 마련이고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아이를 낳고 이어집니다. 정말 영원히 탱탱할 것 같은 피부도 불과 얼마 못 가서 이게 지브로라는 한 10년 전에 했던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 사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석가비 부처님이 정말 출가한 것도 늙는다는 것 도대체 원치 않지만 늙고 죽어간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운 충격인 거죠. 그걸 보통 사람 그냥 그런 거지 이러고 고민 없이 넘어가지만 이런 종교적 천재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놀라. 원치 않는데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그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집착의 근원을 찾게 되고 집착으로부터 깨달은 거예요. 어쨌든 요거 영화 옛날에 지고로라는 영화에서 그 시골에 왔던 손자가 프라이드 치킨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닭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해주려고 이렇게 닭 잡아 들고 가는 장면인데 어쨌든 이렇게 탱탱했던 얼굴도 이렇게 변합니다. 옷을 잠깐 차려입었냐 아니냐에 따라 뭐 몇 년간의 얼굴에 표정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배경이 무덤입니다. 결국은 시간 차이가 살짝 있을 뿐이지만 그리고 화장을 하느냐 매장을 하느냐 차이가 있을 정도죠. 결국은 흙의 일부가 됩니다. 자연의 일부가 되고 물론 자연의 일부 지금도 자연의 일부인데 본격적으로 자연의 일부가 된다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수준으로 가는 거죠. 포탄성인교로 표현합니다. 저 민들레 시 하나가 사실 굉장히 민들레라는 말을 좀 감성적으로 느껴지는데 집에 이렇게 마당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자라본 적이 있는데 민들레가 어마어마한 잡초더라고요. 저기 한번 떨어지면 그냥 해지도 민들레 풀도 씨도 잎도 쌈장 찍어 먹으면 쌈싸를 하지 마시는데 이 씨 하나가 저렇게 몇만 개로 불어나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화인가요. 민들레 홀씨 속에 이미 처음에 보았던 사진의 주인공 돌아가신 분의 우리의 조상의 몸의 일부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민들레 씨를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바로 이 쌀한톨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쌀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쌀한톨이 사람을 먹고 사는 것이기도 한 거죠. 주체를 어디로 무엇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나 쌀한톨이나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 형태로 나타난 우주의 합작품이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하늘로 하늘을 먹는다는 말씀, 밥이 하늘이라는 얘기는 정말 그런 점에서는 그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 이미 주어졌다는 그 부분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11쪽인데요. 사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불교에서는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윤회 같은 거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해가 안 될 게 전혀 없죠. 윤회의 양상은 달리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끝없이 인과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변화해간다는 사실은 정말 자연의 실상입니다. 과거에 어떤 형태의 생명이 오늘날 나와 같은 형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분석해낼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인의 오랜 지혜인 윤회적 사고방식은 굉장히 전 세계인들에게 설득력 있는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고 할 때 먹는 행위는 그 먹는 재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음식은 모두 주어져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간 살짝 변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제가 여기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동영상 아주 유명한 점토 애니메이션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거 보면 제가 말할 시간이 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여기 컨셉은 지금 이 사진 본 거랑 비슷한데요. 오늘 사실 그거 가지고 오느라고 이게 오늘 조금 사전 작업을 했는데도 제가 혹시 강의가 7시 한 5분 전쯤에 끝나면 한 5분에서 조금 더 거쳐서 동영상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제가 자리에 돌아가서 그냥 말씀을 하든 좀 더 나누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먹는 모든 재료들이 너무 단순한 사실입니다만 다 자연 안에 주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도 인간이 창작해낸 것이 없습니다. 생산을 이런저런 기술적 방법을 동원해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쌀을 비슷한 것을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쌀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쌀 자체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냥 있던 거예요. 자연 안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어져 있던 것들일 뿐입니다. 음식물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죠. 사실 종교에서 은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 은총이라는 말은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인데 주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가 없는 거죠. 그럼 음식물만 주어졌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음식을 먹는 행위, 능력, 밥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위에서 유액을 내서 주물주물 해가지고 대장으로 내보냅니다. 그 다 소화액이 나오는데 내가 그 소화액을 내서 소화시키는 능력을 내가 만들어냈나?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사람 그냥 그렇게 그런 거 태어나기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음식 자체도 주어진 거지만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 자체도 주어진 거다. 세상에 그런 점에서 종교적인 언어를 쓰자면 은총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기 충북 그 음성에 있는 그 꽃동네라고 하는 그 천주교 종합복지시설이 있죠. 거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입구에 돌에다가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얻어 먹는 음식조차도 사실은 자연에서부터 다 주어진 건데 그건 뭐 어떤 사람이 다 뺏어가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얻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사실은 먹고 소화시키는 능력은 그것도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총이라는 게 이제 대단히 종교적인 언어죠. 그런 종교적인 언어이지만 사실은 자연의 실상을 잘 나타내주는 아주 적절한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식도 주어졌고 음식을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는 우리의 능력도 다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본래적인 생김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데 나한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주어진 거야. 공평하게 주어진 거야. 라는 사실에 기반한 이 천도교 용어 이신환성이라는 말이 있죠. 몸을 환성, 본성에 맞게 바꾼다. 그러니까 그냥 본성을 거슬리는 행동이 아니라 본래 그러한 본성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냥 육체 한계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몸이나 몸을 먹는 음식이나 음식을 먹는 행위나 모두 본래 그런 성품에 맞게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는 거겠죠. 12쪽입니다. 오늘 강남수 교령님께서 앞에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조금 야속했습니다. 제가 할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제가 뻔한 당연한 이야기에 살붙이는 것뿐이 안 될 것 같아서 짧은 시간에 다 하신 바람에 여기 그래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해월 신사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세상 이치를 아는 것이 밥 한 공기 이치를 아는 게 세상 이치를 아는 거다라는 해월 신사의 말씀 인용하셨죠. 정말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밥 한 공기 생물학적으로만 중요한 단순히 그걸 먹고 내가 산다는 단순한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와 아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먹음에도 정치가 있다는 말은 딱 그 말입니다. 먹는 행위의 자연법칙적 측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이라는 것은 본래 그렇게 주어진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삶이 목적이고 음식물은 수단이죠. 건강한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 자체가 목적이 될 정도로 음식을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적게 가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만큼 비참하고 참담한 일이 더 없겠죠. 음식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이는 나눠야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주어져 있고 모든 것이 그에 어울리게 살도록 되어 있는 인간의 본래적 본성에 대한 최선의 예의일 겁니다. 음식을 본래 먹고 살 수 있도록 태어난 인간에 대한 예의는 없어서 죽는 사람들 같이
먹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먹는 행위는 자연법칙적 행위만이 본능적 행위만이 아니라 대단히 사회적인 의미가 동시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 성서에 그 예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떡이라는 음식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그것을 생명의 수단, 생명의 목적처럼 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 아까 뭐 밥이 하늘이다랄까 이천식천이랄까 밥 한 공기에 이치라는 것이 세상에 이치라는 것이란 말이나 사실 진배 다를 바 없습니다. 있는 것은 나눠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무슨 독점은 풀어야 한다는 뜻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내게 주어진 본래 주어진 이치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생명의 근거를 나누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예나 이제나 사람들과 최고의 친교는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밥을 같이 먹는 행위가 이런 밥상 공동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최고의 친교 행위가 됩니다. 누가 밥 먹자 그러는데 거절을 하면 나는 너를 거절한다는 뜻이 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빠서 못 먹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최고의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전히 최고의 선물은 음식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옛날에는 뭐 더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그 음식이라는 것이 그 사회를 움직이게 해주는 그 톱니바퀴 하나하나마다 다 음식이라는 것이 놓여 있게 마련입니다. 놓여 있는 거죠. 14쪽.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음식과 그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찰할 시간 없이 지냅니다. 음식물을 소비를 하는데 생명의 원리에 대한 정찰은 그다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음식이라는 것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질로 생각하도록 사회가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은 가능한 적은 돈 들이고 많은 걸 사려고 하고 음식을 파는 사람은 가능한 적은 돈 들이고 많이 팔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게 마련입니다. 최대한 적게 투자해서 많이 생산해야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음식이 이제 사업의 수단이 된 지 아주 오래오래 됐잖아요. 각종 조작이 가해집니다. 채소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병충해가 들면 채소를 많이 생산할 수 없으니까 화학약품, 농약을 뿌리게 되죠. 또 화학적 인간이 의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화학비료를 뿌리게 됩니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심지어는 이 다른 부산물, 육식 부산물을 같이 해서 먹입니다. 그러면 소가 어쨌든지 살이 찌니까. 그러면 그 근수가 많이 나가니까 다 돈이니까. 그 광우병이라는 것도 다 그런 자연의 근본적인 질서를 어기는 데서 벌어진 현상들이죠. 그냥 마트에 진열된 맛있어 보이는 고기 돈 주고 살 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살해서 그 이익이 거기가 개입되고 그것이 또 도살 과정에도 이 무게를 부풀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야 될 각종 인위적 조작, 반생명적 현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보면은 못 먹을 텐데 누구나 안 보고 딱 결과만 딱 보니까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 보니까 또 맛있게 먹습니다. 아까 여기 삼겹살 사진도 갖다 놓긴 했습니다만 그게 참 모순이죠. 근데 실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완전히 금할 수는 없어도 사람이 오랫동안 또 고기를 먹고 살아온 것이 자연의 원리 안에서 벌어진 오랜 진화 법칙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줄이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반생명적, 인위적 조작은 조작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반성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먹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각종 반자연적, 인위적 조작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과 생존의 핵심이지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내가 늘 먹는 거를 서로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자신도 반성할 문제이긴 합니다. 잘 만들어 먹을 새가 없고 만들어 먹을 줄도 몰라요. 사 먹는 거죠. 누가 해준 걸 먹거나 해주는 전문가가 해준 걸 먹거나 사 먹거나
아무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하는데 뭐 라면 끓여 먹는 것을 음식 해 먹는 것처럼 착각하는 수준인 거죠. 길에 널려 있는 풀, 뭐 쑥은 물론이거니와 무슨 망초니 냉이니 돌나물 미나리 고사리 이런 거 다 구분 못하고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다 구분 못하고 그냥 어지간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음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인간을 아름답게 해주는 배경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또 그냥 그 뻔히 여기다 두고도 또 온갖 화학적 가공이 된 그 채소들 그냥 야채들 사다 먹고 고추나 무슨 이런 상추나 이런 거 직접 심어볼 기회도 없이 지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현대 사회가 동조하지만 현대인의 불행은 바로 이런 데 있다. 정말 음식을 먹고 음식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이 그냥 돈으로 치환해서 사는 수준이니까요. 우리 제 부제를 달아놓은 게 그래서 식맹이라고 달아놨습니다.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글자를 모르면 문맹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먹는 음식의 원리, 그걸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 원리를 모른 채 그냥 사다 먹을 줄로 아는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의 식맹이다. 먹을 식자에 눈 감을 어둘 냉자 써서 자신이 평생 먹고 사는 음식물을 제대로 생산해보지도 못하고 요리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이것이 바로 식맹이겠죠. 생각해보니까 이런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학교에서 안 배우면 뭘 배우는 건가?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수학 공식 열심히 외워서 그거 보면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이라고 칭찬해주고 그러지만 음식 요리 못해 먹는 거 허물이 되지 않잖아요. 아주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순 중에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 그런 정말 현대인의 불행인 것 같아요. 현대인의 불행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속에 휘둘려서 정말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엽시계라는 것이 이제 손목에서 태엽시계라는 것이 사라진 지도 오래됐는데 저게만 해도 벌써 디지털 시계네요. 태엽시계는 그래도 생각해보면 원리를 알 수 있어요. 태양이 움직이는 그 시간을 톱니에 쪼개서 정해진 시간을 일정하게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초침이 가고 거기다 시침이 가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태엽시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가만 보면 자연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를 모든 사람이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자전거의 원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면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저 디지털 이 시대로 접어든 이후에는 인간은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의 원리를 모른 채 사용만 합니다. 스마트폰의 원리를 우리가 아나요? 그냥 뭐 입력하면 나오는 것이 법칙을 알 뿐이지 그 원리는 잘 모른 채였습니다. 컴퓨터 원리 잘 모른 채 그냥 쓰고 인터넷 세상 돌아가는 게 세상을 움직이는 중추 역할을 하지만 사람 다 통제할 수 없어요. 이게 실제로 현대 문명이라는 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인간의 통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거대한 문명이라는 게 거대한 생명체와 거대한 괴물과 같아서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내가 만들어낸 법칙에 인간 다시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거기로 하나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놓고 인간이 다시 거기 종속되었습니다. 현대는 자기가 만들어낸 문명을 주인인 양 착각하지만 문명의 주인이 아니라 사실 문명의 노예가 되었죠. 문명에 종속되었습니다. 문명의 법칙에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문명의 법칙에 종속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음식도 너무나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건데 학교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먹는 거 가르치지도 않고 만들어 먹는 재료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초콜릿 하나가 우리 여기 오르기 위해서는 그 카카오 열매를 가령 이제 어린 아이가 그걸 거의 무임금에 가까운 노동 착취를 통해서 생산해 놓고 그 중간에 유통 과정에 어마어마한 이익이 들어가고 거기 생산해 놓은 아이들은 정작 초콜릿을 못 먹고 저기 멀리 외국에 있는 아이들이 각종 거기 근데 거기에 설탕과 각종 무슨 또 썩지 않게 하려는 뭐가 너무 한 가지가 다 들어가서
보면 그 온갖 정치, 사회, 경제적인 온갖 과정이 농축돼서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참 신기하다. 그게 요사이는 그 한국에서 생산한 것을 일본에다가 팔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사다 먹고 그렇게 여기다 팔고 저기서 사 먹고 하면서 어쨌든 눈앞에는 음식물이 풍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다 팔고 저기서 사 먹고 하는 과정에 벌써 먼 나라에서 오기까지 운송비가 들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 처리를 해야 하고 이런 인위적 조작을 가야 하고 그래서 온갖 또 운송비를 하려면 기름을 써야 되니까 저 땅에 있는 기름을 파다 또 연료를 써야 되고 우리는 또 그런 식으로 갖다 팔고 또 우리 또 외국 사다 팔고 하면서 실제로 그 대량 생산이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만 대량 생산이 인류를 기아로부터 살려준 것 같은 측면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것이 공정히 분배되지 못한 데서는 사회적 모순도 있지만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가진 조작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반생명적, 반자연적 그 조작들이 거기 지속적으로 가해집니다. 그런 거 모른 채 그냥 돈 주고 사 먹고 먹을 게 많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되어져서 그러고 많지만 근원으로 가서 보면 생명의 현상이 얼마나 그 속에 꼬여 있는지 더 이상 자세히 알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식맥을 그런 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식맥이라는 것은 단순히 요리해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측면도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로는 음식의 이름, 재료의 이름도 알아야 하고 내가 만들어 먹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지만 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음식 하나가 내 밥상에 오르기, 내 앞에 오르기까지 온갖 사회 경제적 그 모순과 불공정함과 불평등함, 비인간적인 것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먹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는 장님 수준을 먹는 행위에 대한 시각장애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에서 음식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하고 만들어 먹을 줄 알아야 하고 자연에 있는 풀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래서 음식 가지고 무기화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음식 자체도 다 자연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것이지 인간이 창작하는 것은 단 하나가 없는 거죠. 가공을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기술을 그 안에 넣어서 좀 많이 생산했을 뿐인 거죠. 음식 자체도 주어진 거고 먹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인간에게 주어진 거다. 그러면 그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라면 모든 이가 본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고 그 사회적 평등과 복지와 분배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언어가 되는 거죠. 음식이 모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가족끼리 더 많이 식사해야 할 것 같고 또 가능한 모든 사람이 조리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오래 걸리는 일이죠. 빨리 인스턴트 음식 사 먹고 남는 시간에 일해서 돈 벌어서 또 사 먹고 많이 사 먹으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끝없이 자연적인 법칙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인간의 생명 원리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자명한 사실이 아주 기초에 놓여 있는 거죠. 음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요사이 저는 21세기 이후형 종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종교 시설에서 열심히 종교 의례에 참석하는 거 그런 것만이 아니다. 요사이의 종교적 행위는 의식적으로 소식을 하고 의식적으로 저기 먼 나라에서 인도에서 수입한 거 미국에서 수입한 거 먹지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그게 이제 로컬 푸드죠. 지역 음식. 그러면 여기 운송하기 위해서 휘발유 거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거기서 먹으면 되는 거죠. 싸게 먹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란 자리에서 그냥 그 안에서 또 분배해가며 먹는 행위에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채식하는 사람, 일부러 쓰레기 제로 운동을 벌이는 사람, 음식물 쓰레기라는 모순된 언어를 안 쓰지 않는 사람, 음식물로 쓰레기를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행위, 사실은 이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전형적인 게 종교적 행위입니다. 종단에 속한 행위는 아니지만
종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원적 가르침에 어울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적인 행동인 거죠. 어디 뭐 교회 간다고 한다고 하면서 그 뭐 자동차 기름 이렇게 대기 오염시켜가면서 가서 뭐 적당한 그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데 안 가더라도 자연적이고 이 생명적인 원리에 부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또 아니 가정에서 보이지 않게 작게 애쓰는 사람들이 저는 22세기형 종교인이다. 이 시대의 음식과 관련된 그 정말 영성적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일 거다. 제목을 그래서 식탁의 영성이라고 잡아본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이 한국 종교연합에서 종교 평화 포럼을 종교 음식 문화를 가지고 하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명 실장님하고 이게 음식 관련된 포럼인데 어떻게 좀 저기 부침개라도 해 먹도록 이렇게 좀 이벤트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워낙 그 한 분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면서 바쁘시고 그래서 그런 현실은 안타깝지만 또 현실이라서 그래서 사실 동영상도 좀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확 쫓기네요. 이런 좀 천천히 가야 하는데 이 천천히 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확실히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